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장전에 일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H1B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클래스2로 결정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추가로 사야 되는 건지,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 자, 차트 보시면은요.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왔었죠. 급락하기 직전까지.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이평선이 완벽하게 수렴을 했고 밀착했죠, 완전히. 그리고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이어졌습니다.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밑으로 방향을 잡았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클래스2 그렇게 악재인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드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시황 얘기를 잠깐 하고요. 두 번째 이슈 정리해드리고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유가 있죠. 겨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8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0.5를 내렸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긴 있죠. 조금 더 보류되긴 했는데 금리 인하 바이오 종목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을 진행합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가 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를 접거나 아예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여기서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밖에 로열티를 못 받아요. 임상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R&D 비용. 고급 물자나 자재 써야 되고 약품 써야 되고 설비 사야 되고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R&D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제품은 아직 안 나왔고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돈을 빌리죠.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이자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재무구조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금리 인하는 바이오 섹터한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최대 수혜주란 얘기죠.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강한 이유입니다. HLB도 바이오 종목인데 FDA 승인 재심사 10월에 들어갔는데 클래스2로 결정이 됐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클래스2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요. 먼저 이게 중요하니까 클래스1은 2달, 클래스2는 6개월이 걸립니다. 기간이 길어졌다. 왜 기간이 길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클래스1은 2달이면 끝난다. 당연히 이게 낫겠죠. 클래스2가 6개월이나 걸린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2달이고. HLB 지난 5월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BIMO,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파실러티 문제. 중국 기업입니다. 캄넬리 주막을 만드는 곳이에요. 전쟁 지역이라 못 가면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핑계고 항서제약, 캄넬리 주막 효능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어요. 간암약이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 생물보안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 이용해서 임상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마치 내년부터 IRA가 시행되듯이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듯이 중국 기업들 미국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이죠. 국정 문제,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은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FDA가 어떻게 보면 오류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 갈등, 미중 갈등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거고 9월 20일 날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근데 클래스2로 결정이 됐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HLB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심사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넘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데이터, 임상 데이터 완전히 보강하고 두 번째,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의 병역요법 관련한 많은 암에 대한 효과 데이터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데이터 다 보강을 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보강이 됐고 이것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2로 결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테스트를 하다가 BIM을 할 거 아닙니까?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패스트 트랙이 가동된다면 긴급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썼던 건데요.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바로 승인을 내버립니다.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2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HLB 보시면은 위에서 지난 3개월 동안 10만 원 돌파 못하면서 7만 원대부터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내리 누르는 세력들, 밑에서 받치는 세력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내리 누르는 세력은 누굴까?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돌파가 안 된 겁니다. 10만 원이 돌파되면 매도 최저가이기 때문에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숏 스퀴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수급상에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부분.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에코프로 보시면 작년에 급등이 나왔었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F나기 전에 50에서 150만 원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주식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얘네들이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시장가로 그냥 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스퀴즈가 끝나니까 폭락해버립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HLB도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공매도 세력들 10만 원 돌파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럼 받치는 세력은 누구냐? 받치는 세력은 누구냐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매집하는데 주가 안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네 가지 단계로 매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가 매수,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리고, 세 번째 근저고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1단계 진행 중입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누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 지난주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의. 클래스 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변동이 없었다는 거. 전략이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들의 신호, 패턴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클래스 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매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 이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제가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HLB 아무튼간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집하고 있고 공매도 세력이 내려누고 있다. 일단 급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숏 커버가 들어오겠죠. 숏 커버 들어오다가 다시 패스트 트랙이 가동된다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스퀴즈로 대응하면서 10만 원대가 뚫리게 된다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급등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급등 급락 급등. FTA 승인 하나였습니다. 이슈가.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죠.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제조주처럼. 투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대감과 실망감. 이번에도 클래스 2로 지정이 돼버리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수치가 바뀌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실망감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반복하고 투심 때문에 세력들이 역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만 원에서 6만 원대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한 세월이 한 5년, 6년 정도 되죠. 박스권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고 뚫렸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기간은 5년에서 6년인데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의 주식 보유 기간,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요.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 세력들의 출구 전략 이거 아직 아닙니다. 지금 매집 전략의 단계입니다.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들, 공매도 세력을 의식해서 공격적으로 매집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 세력입니다. 물량을 다 털었습니다. 어떻게 털죠? 개인들 거 피어 아니면 포모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바이오 종목들은 확정치가 안 나온다고 급락할 땐 따라 팔게 되어 있습니다. 피어 따라 올라갈 때는 포머죠. 피어 오브 미싱아웃. 이런 투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이용해서 급등락을 이용해서 개인들 물량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많이 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매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을 클래스2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지금부터는 이들의 전략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급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3단계, 4단계로 가면 1단계 진행 중이죠.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들의 신호와 패턴, 제 전략 자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HLB, 클래스2,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도 승인 이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승인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 효과 극대화죠. 그리고 CB가 발행됐죠. 300억, 330억 얼마 전에 또 발행됐고 이번에 600억이 발행된 게 있습니다. 마케팅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죠. 조기 직판 때 미국에서. CB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CB, 그 다음에 유상증자, 채권 발행. CB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는 거죠. 330억, 600억, 930억.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CB가 들어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죠. 시간은 걸려도 확실한 방법이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발행 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 3자 배정 유상증자, BW, EB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메자닌 투자. CB는 코스닥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로 돈이 무려 600억, 한 번 330억 운영자금이었죠. 930억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이 발행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 들어왔다 그랬죠, 제가?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오면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현재 다시 급락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숏 커버 중입니다. 열심히 숏 커버하다가 중간에 심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 급등할 거고 10만 원이 뚫리게 되면 스키즈로 대응하면서 에코프로처럼 급등하게 됩니다. 헤지 펀드는 이걸 노린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HLB가 카이스트 학내 창업기업 뉴로톱을 인수했습니다. 왜 인수했죠? 파킨슨병 연구입니다. 간암에 이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에 도전합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생기는 질환인데 완치하는 약이 아직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시장인데 이 시장에 도전한다. 내년에 2025년 HLB한테는 파킨슨병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에도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슈에 도전한다. 내년에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HLB 승인이 안 났다가 아니고 클래스2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투심이 중요하다.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두 번째, 임상하는 게 어렵죠.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가 나오는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 1상이나 이상에서 접거나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겨봐야 매출의 5에서 10%밖에 로얄티를 못 받습니다. 어려운 이유 R&D 비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채권 발행, CB 발행, 주식 발행, 유상증자까지 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혜주가 될 거라는 거.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은 승인이 나게 되면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한국과 미국에서. 미국 마케팅 자금으로 CB가 600억이 발행됐고 운영자금 330억이 발행됐다는 거. 상당히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930억.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죠. 이런 부분들 주가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승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니고 클래스2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 마치 예상해냈다는 듯이. 지금 중요한 건 클래스2로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국인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클래스2로 바뀐 거는 방대한 데이터를 낸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LB가 어떻게 보면 이를 간 거죠. 복수의 날을 기다린 겁니다. 지난 데이터도 보강했을 거고 4개월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임상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당연히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중간에 효능이 증명되면 패스트트랙이 가동됩니다. 그때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HLB, 헤지펀드 매집 전략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지금 매집하고 있는 이들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FDA의 승인 과정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클래스 1이든 2든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간에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면 바로 승인이 날 수 있다는 부분, 자세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HLBR. 전략 자료 안에 모든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령 클래스 2가 되더라도 바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박 대표가 그 전부터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제출했을 거고 당연히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특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가동이 된다면 바로 승인이 날 수 있다는 부분, 이거에 따른 전략 자료를 짜놨습니다. 미리미리 대응 전략 자료 챙기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클래스 2 때문에 대응 전략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슈나 차트 분석, 속보도 띄워드리고 HLB 매매를 진행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이게 경험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문자를 경험으로 주시고요. 무료 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 제약주, 바이오주, 2차전지, 방산주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HLB는 장기로 들고 가시고요. 단타 치지 마시고 3158-8575 1번 누르고 들으시면 박 대표가, 이게 문자 샘플입니다. 이렇게 신호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단타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입니다. 히든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예요. 근데 이게 AI가 발굴한 겁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했고요. AI가 발굴한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사모펀드, 외국인들 다 이 AI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박 대표가 PB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입니다. AI가 어떤 종목을 발굴했는지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제가 보내드립니다.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PB 때부터 쓰던 거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좋으니까 오래 썼겠죠?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HLB 아침에 미리미리 전략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올 수 있죠. HLBR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은 단타방, 그리고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010-3158-8575로 모든 자료, 무료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전략 자료도 챙기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HLB 같은 머리 아픈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 단위로 집계해서 많이 보내준 종목 2종목 선정해서 영상 촬영하고 자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만 보내주세요. 어떤 분은 보내려니까 자기 계좌에 있는 종목 10개를 다 보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종목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머리 아픈 종목, 관심 종목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됩니다. HLB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FDA는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승인 과정, 어떻게 승인이 진행되는지. 클래스 1이 있고 클래스 2가 있습니다. 이게 2달, 이게 6개월. 기간이 길어졌다고 악재인가요? 짧은 게 물론 좋긴 하겠죠. 기간이 길어진 이유, HLB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매주 주간 미팅을 합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여기서 HLB는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유한양행의 렉나자 승인 이후로 가장 핫한 종목이 됐어요. 리보세라닉 승인. 지난 5개월 동안의 자료와 기존 자료를 다 보강을 해서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넘어갔을 겁니다. FDA 쪽으로. 당연히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이걸 아는 세력들, 외국인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개인만 던진 거죠. 여러분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향후 대응 전략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속보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단타 치지 마시고, 이거 단타 안 됩니다.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히든 종목 10개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래스 2를 예상했다는 듯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외국인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매매에서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DA 관련 속보도 제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머리 아픈 종목, 관심 종목, 종목명, 종목을 보내려니까 정말 다 보내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집계해서 영상 촬영하고 대응 전략 자료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HLB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전략 자료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